자, 그래서 일단 BFC 평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포트폴리오 관련, IT 포트폴리오 관련.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기획 단계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단계가 뭐가 있고, 운영 단계가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한 뎁스를 내려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획 단계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주식들 하시잖아요. 주식들 하실 때 본인이 몰빵 투자하신다. 아니요, 이거부터 약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많이들 하시네요. 저도 해요. 저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몰빵 투자하신다. 나는 하나만 패. 다들 그럼 나는 좀 약간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왜 하세요? 분산 투자 왜 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포트폴리오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IT의 포트폴리오 관리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고, 일단은 그 기획 단계, 뒤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넘어가시면 크게 요 피라미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건 요 피라미드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 IT 디스커버리 단계. 이 단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해당되는 경쟁사와의 우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의 리스크와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뭐 등등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의사결정이 추진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IT 프로젝트 단계.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프로젝트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덕트는 기업이 자산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운영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IT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런 우리 IT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기획과 프로젝트와 운영의 이 단계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단계별로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 왜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유니콘 기업들. 이런 데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 유통화학이라든가 제조 제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했다. 어떤 리스크가 있죠? 막 쉽잖아요. 뭐 우리나라 유니콘의 뭐 생존율 10%도 안 된다더라 그러는데, 근데 어떤 또 장점이 있으시죠? 대박을 볼 수 있잖아요. 대박이 나잖아요. 디스커버리 단계가 그런 단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기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전략도 구상하고 사업을 구상했는데 이 사업이 실패할지 아니면 성공할지 이 단계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쪽에 예산을 너무 몰빵을 해버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일반적으로 좀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예산을 아예 0으로 만드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죠? 미래에 성장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단계로 가면 이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추진한 것들을 계속 제품화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을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당초의 전략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야겠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아까 말한 깨복쟁이 친구 사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억짜리 프로젝트가 100억짜리가 되고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1000억이 돼요. 그러면 어, 음,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업이 망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하나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IT 어셋 포트폴리오가 이쪽은 이제 자산화가 된 거예요. 성공이 돼서 자산화가 돼가지고 계속 운영 환경에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운영 상황에서 계속 검증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쪽 그 단계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은 적어요. 근데 미래에 뭔가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그러면서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CIO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 5가지 탑 오브젝티브 말씀하셨을 때 한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기억나시죠? IT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식별해라.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하실 때 10개 종목 선정하고 내 예산 안에서 그중에 이건 정말 그 가치주야라고 판별하시는 3개를 고르듯이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CIO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역할을 준 거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업 부문 간의 균형 있는 투자, 뭐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해라. 그다음에 법 규제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모기업에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의 식당, 대기업 보면은 식당들이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그 해당되는 밥 만드는 회사도 들어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외식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일을 해서 거기서 밥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밥을 먹고 거기에 대한 가치, 돈을 받아가죠. 근데 그거를 계약을 하는데 계열사에 몰아줬었어요. 계열사에 몰아주면서 그 공정위에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일감 몰아주기다 하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남들이 가져가야 될 상생의 원칙을 위배를 했다. 만일에 그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따지지 않고 경쟁 입찰로 들어왔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밀실에서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돼버렸고 그것들이 공정위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니까 공정위에 올라와가지고 배임 뭐 이런 걸로 걸렸어요. 남이 받아야 될 공정한 대가를 가로챘다. 그 다음에 공정이 뭐 23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한 번 대행통 당하지. 그때 경영진들하고 이사회들하고 고발당하고 그랬었어. 고발당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윗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이게 그 임원하신 분들이 사실 밑단을 잘 모르시잖아요. 실무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뭔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막 지르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하면 얼마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회장님께 보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회장님의 돈을 이만큼 풀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그 판단을 잘 못하고 계속 그런 사고를 쳐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세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본인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놓고 나는 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 뭐 내가 노력하는 건 없을 거야. 근데 밑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 생활 익숙하시잖아요. 남자분들. 그러면은 뭐 시키면 해야죠. 뭐, 어찌 감히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소리를 아무도 못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 조직 내에 그런 프레임워크라든가 프로세스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뭐 하나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모두가 알게끔 공시가 되고 그것들을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면 절대 그러지 못하겠죠. 깨복쟁의 친구 사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프로젝트 하는데 내가 100억을 1000억으로 불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그 오프라인에서 모든 프로젝트 구성원들 다 만나서 짜고 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죠.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얘기가 된 거는 결국 우리가 거버넌스 패러독스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패러독스. IT 대출혈이라는 얘기가 패러독스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가치 증명을 못하고 자산의 증가, 경상비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IT가 도대체 무슨 효과를 보는가에 대한 패러독스 문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IT가 너네 가치에 대해서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 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IT 대출혈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출 원인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본다면 경영층에 의한 편파적인 프로젝트의 번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복쟁이 친구야 방하자. 아, 이런 얘기고요. 프로젝트 중단, 그 다음에 자산 폐기에 대한 거부. 프로젝트가 중단돼 버려요. 그렇게 100억짜리, 1000억짜리로 하다 보면 잘 될 일이 없죠.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중단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프로젝트 단계인데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그 많은 포탈들 있잖아요. 시스템 포탈들 들어가셔가지고 보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회사에 내 회사에 있는 모든 전체 시스템들을 다 쓰세요? 다 안 쓰시죠. 예전에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회사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60%는 안 쓰더라. 쓰는 건 40%밖에 없더라. 이런 통계조사도 있어요. 통계조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폐기해요? 여러분들 폐기 잘 하시나요? 그냥 자기 업무 안에서 본인들 일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이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춰. 그러니까 알리질 않아. 그러면은 아무도 안 쓰는 시스템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IT 비용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나치게 많은 프로젝트가 거대한 그 백로그, IT VOC로 요구사항들 막 요청을 하는데, 이것들이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적시에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제때 개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안 돼요? JIT가 안 돼요. Just in time, time to market.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시장의 경쟁력을 잃어버려요. 그죠? 이게 이런 우리가 쌓이는 백로그가 우리 뒷단에서 백로그지만 결국에는 위로 가면 결국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근시안적인 집중. 뭐, 뭐 누가 와가지고 이거 좋다고 하면은 비용 절감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없이 막 투자하죠. 막 투자하죠. 이러면 위에 말한 프로젝트의 중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핵심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 목록을 상세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뭔가 제때 투명하게 제공을 하지 않았다. 아까 말한 뭐 이제 쓰는 시스템 안 쓰는 시스템들 이런 거 잘 관리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 핵심 시스템과 비핵심 시스템 또는 중요 시스템과 비중요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조직의 핵심 시스템들이 다 있거든요. 어, 핵심 시스템에 자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자원이, 인력들이, 멤버스가? 비핵심 자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핵심 자산에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비핵심 자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신다는 거죠? 그, 손 드신 분들은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모르세요. 제가 이 핵심 자산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비핵심 자산에 얼마가 투입이 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계약 때문에, 계약. 계약이 보통 우리 크게 있는데, 그, 우리 계약, 보면 크게 두 가지 계약은 나. 도급 계약과 유형 계약. 도급 계약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보통 여러분 IT 하는 것들 하도급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급 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그 정부에서 뭔가 그 조사한데, 연구한데, 이런 것들은 용역을 띄워요. 예, 연구소 같은 데 해가지고 어디 기관에서 용역 사업 발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ITO는 도급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연구 그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용역 계약이에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봐요. 일의 완성만 잘 되면 그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의 일을 내가 이걸 개발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개발을 하는데 계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10명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하던 2명으로 개발하던 개발만 되면 돼요. 근데 그게 개발이 안 됐을 때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이 벌어져요. 그죠? 그 일을 완수를 못했을 때. 완수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러면 핵심, 비핵심 자산의 IT 관리하시는데 인력에 내가 여기에 굳이 멤버스를 며칠 투입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어느 인력을 몇 명을 투입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문서에 있는 거는 그냥 문서일 뿐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책임도 안 져요. 용역계약은 그러지 않거든요. 용역은 해당되는 일에 대한 완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용역을 활동하는 수행원의 역량부터 해가지고 전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걸 보고 사업을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개인이 전문가여야 되는 거죠. 나중에 기수가 되시면 용역 사업도 많이 하세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 핵심 자산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어, 핵심 자산인데 관리가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겠죠? 비핵심 자산들은 그 반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사람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잘 갖춰져 있는데 많이 들까요? 잘 안 갖춰져 있는데 많이 들까요? 잘 안 갖춰져 있는데 많이 드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견적서들 다 받아보면 핵심 자산이 이만큼 있고 비심 자산이 이만큼 돼 있어요. 그게 뭐 무슨 문제냐면 이게 시스템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중심. 시스템을 관리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 나갔던 거예요. 대가를.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어느 날 갑자기 비핵심 시스템 필요 없다고 고객이 뺀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스템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빠져야 돼요. 맞죠?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많이 당해봤는데. 근데 이 IT가 되게 어리숙하고 순진빵한 게 그런 식의 논리들을 와 우리 비즈니스에서 너네 대가로 이제 이 대가로 10억을 지불할 건데 너네들 이 10억에 대한 근거 가져와 하면 다 시스템별로 해가지고 가져와요. 시스템별로 해가지고. 그럼 비즈니스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보고 아 그래? 우리 그럼 이 시스템 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 구조 안에 여러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이런 게 좀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IT 투자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불완전한 평가도 없더라.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뭐 나중에 보니까 근거도 없고 뭐 견적서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인력에 대한 것도 없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 총 소요 비용에 대한 평가 절하. 뭔가 위에 그 숫자 부풀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총 비용을 과소 계산했더라.
총소요 비용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총소요 비용이 뭔지 혹시 아시죠? 네. TCO. 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부적절한 거버넌스. 거버넌스도 잘 못했더라. 주먹구구식으로 절차들을 운영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IT가 그들이 이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그 비즈니스의 가치를 얼만큼 온라인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던 그런 대출혈의 원인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관리를 하고 거버넌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로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기획 단계에서도 하지만 저기 시작은 기획 단계부터 다 해야 돼요. 기획 단계, 그다음에 프로젝트 단계, 그다음에 에셋 단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비즈니스 IT 자산에 잘 해야 IT 자산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가 온라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면 계속 그래서 모든 기획 쪽에 있는 표들은 전략 방향 하 CSF를 도출하고 사업 목표를 발굴해서 목표별 KPI를 정하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해요. 단순하고 어떤 식으로 단순하냐면 이 목표들을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뭐가 있죠? 맨 처음에 그 디스커버리 단계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계와 엑셀 단계죠. 이런 것들 단계별로 해서 사이클을 돌더라. 이거 네모 박스 친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자, 뭔가 목표가 오면 개선 사항을 해당되는 이 목표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운영의 자산에서 개선 기회를 발굴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사업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 중인 자산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해당되는 게 바로 신기술로 들어온 신사업 기회를 식별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업 기회가 식별이 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다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목록화해 놓고 이것들을 같이 검토회의를 해요. 이런 것들을 신사업 기회 여기서 여러분들 하실 때 보면 요 선 있죠. 요 선이라는 거, 요 선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매년 말에 매년 말에 내년 사업 계획을 내놔라 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은 딱 그 업무의 사일로에 있는 시각이잖아요. 그것들을 그때 딱 끌어올려가지고 이 목록화해가지고 한 판으로 딱 나래비를 세워놓으면 경영진들이 여기를 딱 바라보잖아요. 아니면 조직의 리더,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쭉 살펴보면 그분들은 전체를 조망하는 분이거든요.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린 그런 모노들 하나하나들 중에서 이게 뭔가 좀 더 우리 쪽에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들을 검토를 하고 리뷰를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우리는 내년에는 이거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선정을 해요. 선정하면은 이 아이디어 선정에 당첨되신 분들 뭐 받죠? 포상 받죠? 뭐 선물 뭐 상품권 하나씩 받고 그러잖아요. 이 상품권이 나중에는 매출 뭐 10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럼 이건 이제 아이디어 선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라는 건 아이디어일 뿐이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실체화를 해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케이스를 이때부터 이제 작성을 해서 구체화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거는 뭐예요? 사업 계획서 같은 거예요.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인데 어떤 기획안 같은 데 보면 주로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많이 표현을 해요. 공급자, 그다음에 수요자, 중재자
이 트라이앵글 표를 만들어 놓고 공급자는 수요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요자는 공급자한테 그 돈을 지급하고 그죠? 이게 딱 1대1의 관계인데 어떤 사업 모델은 이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뭔가 중간에 우리는 중개업을 할래. 그리고 난 중재자야. 중재자를 딱 놔두고 어 얘가 사업자는 직접 고객하고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컨택하는 게 아니고 중재자를 통해 가지고 나는 가치를 전달해서 리스트업을 해주면 중재자가 목록을 카탈로그를 사업자한테 아니 수요자한테 제공을 하고 수요자는 중재자한테 그걸 보고 나 이거 할래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피를 받아가고 이런 구상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케이스를 구체화한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실체화시켜 이거는 아니잖아. 구상 종이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뭔가 이제 문서화를 한 건데 이 문서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중에 중재자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전산화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능 요구사항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죠. 이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해서 구현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이 되면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죠. 자산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에 대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달성이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평가를 하고, 이것들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개선 사항이 노출되면은 계속 이 사이클을 돌려주는 거고요. 그게 식별이 안 되고 더 이상 이 조직에 이 자산은 필요 없어. 그럼 폐기를 하는 절차.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폐기를 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따지는데요. 어떤 시스템을 폐기할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 시스템을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버전업으로 차세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완전히 차세대 전환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하죠? 왜 하죠? 유지보수 비싸.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할 때도 유지보수 비용은 발생해요. 그죠? 근데 그 유지보수 비용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보다 더 비싸져 버려요. 내가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시스템에 매년 10억씩 들어가. 근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한 5억이면 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새로 하겠죠. 근데 반대인 경우 내가 유지보수 비용은 5억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10억이 들어. 그럼 하시겠어요? 좀만 더 쓰자. 우리 좀만 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고칩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폐기 절차가 기준이 이제 정해져서 폐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돌아가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하는 기획, 구축, 운영 전 사이클에 계속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평가가 돼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 요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요 뒤에 그림도 함께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게 모험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장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개선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죠? 우리가 고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주로 이쪽에 모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잘 됐을 때 비즈니스가 혁신이 되면서 큰 가치를 저에게 부여가 되지만 못했을 때는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 각각의 영역들 몰빵은 안 되고 그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의 조직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앞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대 3대 5 뭐 이런 비중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할 때 전략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저기 모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보통 두 가지 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이 투자 평가는 뭐겠어요? 프로젝트 단계, 그죠? 또는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어떻게 할까는 이런 분면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즈니스 밸류에 뭘 가지고 평가하죠? 리스크를 가지고 평가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패할 리스크가 되게 중요한 그 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셋에 대한 평가는 뭐죠? 비즈니스 밸류는 똑같죠. 근데 여기 축이 달라요. 종축이 다른데 현재 기술에 대한 수준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획 단계나 투자 단계, 프로젝트 단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에셋 단계를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이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실 때 그 여기 어디 채택을 해야 되겠어요? 비즈니스 가치가 높고 리스크가 높은 걸 투자해야 될까요? 리스크는 낮은 거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분면에 평가를 했을 때 이쪽 분면에 위치한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가치가 낮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높은 것들은 기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것도 저도 아닌 것들은 일단 대기 해놨다가 그 사업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라든가 리스크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에셋 평가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기술에 대한 그 성숙도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가치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계승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반대야. 그럼 폐기해야 돼요. 다른 걸로 바꾸든가. 그리고 반면에 여기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그 비즈니스 밸류가 낮지만 기술 평가가 높은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의 어떤 영역에 뭐 제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기술의 가치가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야. 지금은 잘 쓰고 있지 않아. 비즈니스 밸류가 별로 지금 현재는 안 보여. 근데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재평가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재포지셔닝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기술적인 성숙 수준이 되게 낮아요. 낮는데 가치는 좋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기술로 리엔지니어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제 밥 먹고 할게요. 먹고 하고 요거 무슨 차트라고 하시죠? 이게 버블 차트 들어보셨어요? 버블 차트인데 요 리스크 축으로 해가지고 또는 뭐지 기술 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규모 같은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놓고 목록들과 그런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고 쫙 GI를 통해 가지고 시각화를 해주세요 하면 이런 차트를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분포도를 보면서 선을 긋는 거죠. 아, 이쪽이 만일에 이제 아까 비즈니스 가치가 높고 기술적인 뭐 이제 리스크가 또 이제 막 낮다 그런다면 이쪽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기각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요 잣대 있죠. 이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맨 처음에는 아까 아이디어 식별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뭐 게임 플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돼 가지고 사업 계획 수립해봐 그러면 이게 이제 플래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쭉
트레이팅, 액세싱 또는 거버넌스, 그 다음에 뭔가 평가, 밸런싱, 커뮤니팅 등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리, 제가 방금 표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니까 한 번쯤 좀 시간 나실 때 읽어봐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기대 효과는 뭐냐? 어, 이런 거를 했더니 결국에는 자, 노후화된 프로젝트가 식별돼서 그다음에 그것들이 재배치되고, 그죠? 비용이 절감되고, 그죠? 그러면서 건강한 프로젝트 수가 남이 10억짜리 100억으로 만드는 것들을 걸러내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프로젝트가 양산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7년간 600밀리언 달러의 가치를 실현을 예상을 한다. 이게 뭐 엑셀 에너지 사례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 그 사례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아, 7년간 600밀리언 달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 600만 밀리언, 600만. 이게 100만이니까 공 6개가 붙죠. 근데 원화로 계산하면 공 3개가 더 붙죠. 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조. 1년에 그러면은 1조씩 절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제가 하는 데도 보면 제가 이제 모 기업에서 전체 비용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 거버넌스를 많이 하거든요. 해서 IT 비용이 실제 통제를 했을 때 매년 최소 뭐 2, 3천원씩 줄어들고 그랬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 이제 좀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생태계에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한다, 왜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